안녕하세요. 초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서울택시 기사님들이 인천공항 손님을 모시고 내려드리고 복귀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택시 대기장으로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복귀콜을 노려봐야 될까? 아니면 빈차로 쏴야 될까? 이 고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듣고 이제 인천 기사님들이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김포처럼 아니면 뭐 지방에도 이런 지역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서로 날 세우고 다른 지역의 차들이 우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정차해서 있으면 그냥 다 신고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버리면 결국 우리 기사님들이 모두 손해를 볼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도 타 지역 가서 적어도 복귀콜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복귀콜이 활성화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상황으로 봐도, 자, 일단 복귀콜이 잘 연결되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자, 서울에서 인천공항 왔다가 다시 뭐 돌아가는 기사님 입장에서 공동사업구역 말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동사업구역에는 당연히 영업이 가능하신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복귀콜을 노리잖아요. 그렇게 노릴 때 기사님 입장에서 결국 복귀콜을 받으면 당연히 복귀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하죠. 근데 낭비하는 공차가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하고 기사님 입장에서 좋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활증 없이 손님 입장에서 봐도 타 지역으로 활증 없이 가기 때문에 사실 그건 뭐 우리 지역에 기사님이 가면 활증이니까 더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시외로 아무래도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손님이 이거 개꿀이네? 내가 돌아가는 지역에 택시가 있어서 그거 타고 바로 가다 보니까 시외 요금 없이 그냥 바로 갔네? 그렇게 해서 요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그런 손님들은 결국은 택시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자,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결국은 공차 복귀로 하면 당연히 가스 그냥 떼온 거고 혼자서, 그리고 그 공차로 인해서 다시 본인 지역에 갔을 때 운행할 때 좀 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스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 본인 지역에서는 당연히 운행을 더 하기 때문에 만약에 따당되어서 그냥 자기 지역으로 가면 야 오늘 수익 웬만큼 괜찮게 맞췄네 라고 해서 일찍 퇴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그렇게 좀 더 일찍 퇴근하고 운동하시면 그 기사님도 건강에 좋고, 그 다음 그런 기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쉬어주고 좀 줄여주면 우리 나머지 기사님들도 그 지역에서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도 좋고, 그 다음 결국 그 기사님이 빈차로 복귀해서 그걸 또 그 지역에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30분 1시간이라도 더 운행하면 결국 그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이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포처럼 저렇게 진짜 타 지역 택시를 막 배척하고 하는 건 저게 만약에 수도권 전체에서 돼버리면 개인의 입장에서도 낭비고 전체적으로 봐도 세금도 낭비고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우리도 타 지역 가서 복귀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사님들도 복귀콜 잘 달고 나갔으면 그게 오히려 서로 좋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나갈 때 요즘에는 또 복귀콜에 어느 쪽에서 좀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고, 나중에 또 저는 이제 서울에서 했으니까 서울에서 인천 올 때 어디 쪽으로 가면 조금이라도 더 달고 나오기 좋은지 한번 그것도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공동사업구역입니다. 인스파이어 호텔. 여기 아시죠? 여기가 단순히 가면 좀 확률이 낮아요. 그럼에도 저는 여기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서울 간 적도 있고, 그 다음 콜로도 서울 콜들도 꽤나 뜨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호텔의 투숙 손님은 서울까지 가는 콜이 상대적으로 많진 않아요. 물론 나오긴 나오겠죠. 그걸 기대해보고 주변에서 콜을 쫀다 쉽진 않고, 다만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있죠. 저게 공연장이에요. 저기에서 공연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공연 같은 거 끝나고 우르르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 복귀콜의 관점에서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언제 공연이 있냐면 주말 오후입니다. 오후 저녁. 그래서 뭐 5, 6시 때 공연을 시작해서 뭐 7시, 8시, 9시 이 정도에 보통 공연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공연 끝나는 시간에 손님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엄청나게 콜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후 정도 아니면 가끔 금요일도 있고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 주로입니다. 한 4시, 5시 정도 해서 아니다. 그 정도보다 조금 애매하고 5시에서 한 7시 정도에 왔다. 라고 하면 여기 공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죠. 여기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그 공연이 뭐 주마다 있거나 아니면 뭐 격주로 해서 한 주 없는 날도 있지만 그 다음 주에 있는 날도 있고 꽤나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는 시간이 만약에 복귀콜 운행할 시간과 맞아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그래서 1터에서는 여기가 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2터에서는 가끔 여기 주변이 택시가 없기 때문에 2터까지도 콜이 뜨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게 아니면 내가 혹시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 인천공항이다. 그러면 혹시 오늘 공연이 있는지 여기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홈페이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서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전 이남으로도 네, 가끔 콜이 뜰 정도로 그래서 이때 공연 끝나는 그 시간대는 뭐 인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먼 거리 한번 가보자고 콜 쪼는 기사님들 많으십니다. 대전 밑으로도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는 웬만한 지역 그냥 다 올라갈 수 있고 거의 동수준 역삼동으로 갈까 신사동으로 갈까 그 정도까지 고를 정도로 콜이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기 인스파이어 아레나 있죠. 저기가 바로 사람들이 나오는 길도 작고 어차피 택시는 들어가진 못하고 그 공연 끝나고 나올 때 되면 주변이 그냥 저 사람들이 다 걸어 나와서 주변이 난리거든요. 차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손님이 조금이라도 저 큰 도로 쪽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다. 저기에서 이제 인천 그 2터나 뭐 1터 쪽에서 쭉 오다가 저기 초입부터 시작해서 콜 쭉 쪼다가 내가 원하는 딱 지역으로 잡았다. 그러면 네, 손님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너무 정체가 심해서 조금 큰 도로까지 걸어 나와 주실 수 있을까? 여기 요 정도까지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손님도 뭐 대부분은 좋다라고 하겠죠. 집에 가면 어차피 택시 안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덜 들어가고 잡고 네, 가시는 게 좋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 늦은 시간에 네, 여기 인스파이어 복귀콜 뭐 이건 사실은 합법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당연히 을왕리나 왕산해수욕장이나 이쪽으로 쭉 해서 여기가 지금 해수욕장이 6월 24일인가? 6월 20 며칠부터 개장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낮에 꽤나 사람이 많았고 최근에도 이제 계속 사람이 많죠. 주말 되면. 근데 해수욕장 열리면 진짜 여기 또 난리가 나죠. 당연히 오후 시간 늦적하게 되면 이제 와서 즐기고 이제 집으로 가는 사람들 많겠죠. 평일은 사실은 한산할 것이고 물론 이제 7, 8월 그때 피크 때는 이제 평일도 난리겠죠. 근데 개장을 하면 주말에는 충분히 서울콜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어차피 정오 넘어서부터 이제 오전 일찍 와서 사람 없을 때 뭐 해수욕 즐기자라고 해서 일찍 와서 즐기고 이제 점심 먹고 저기에서 회 한 사발이 하고 이제 오후 이제 조금 넘어갈 때 이제 가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주말인데 오후다 라고 하면 네, 한번 서울 쪽 콜은 충분히 많이 뜰 만한 곳이라서 뭐 위에서부터 쭉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곳 한번 쭉 훑으면서 한번 콜을 쪼아 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건 좀 애매하죠. 자, 우리가 복귀콜이 법적인 부분이 있죠. 사실은 예전 법이기 때문에 이래요. 복귀콜은 무조건 그 손님을 내려드린 그 경로에서 그대로 역으로 와야 돼요.
그 역으로 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좌우로 가면 불법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 법이 그래요. 예전에는 핸드폰 콜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이 타고 내려드리고 그걸 그대로 돌아오는 식으로 최단 거리로 돌아가는 쪽으로 유도를 했겠죠. 당연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타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경로에서 그대로 복귀하면서 정도 혹은 잠시 정차 정도 유효한 그건데 이게 콜이 나오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게 카카오 콜이 시작되면서 이 것에 대해서 이미 초기에 공론화가 됐어요. 지금 이게 카카오 콜 이제 그러니까 뭐 2015년인가요? 그때 카카오가 처음 나오고 사람들이 다 신기해 하는데 문제는 타 지역 콜이 많이 떠서 콜 받고 갔는데 거기에서 포켓콜이 떴어. 근데 문제가 그게 막 저 뒤고 옆이야.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사님들이 그때 뻥찐 거예요. 이거 불법인데 받아도 되나? 그래서 그 초기에 기사님들마다 다 쉬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고 조합에 물어보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아직 법이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법을 풀어버리고 자, 콜이니까 이제 뭐 옆으로도 가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사업권에 대한 것들을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일단 기존의 법은 두고 다만 유도리 있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자, 원칙상으로는 전혀 안 돼. 근데 솔직히 까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처벌을 하면 글쎄요. 복귀콜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기사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쪽으로 가셔서 손님을 모시라라고 불법을 권유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그쪽에 내리면 복귀콜을 쪼아야 되겠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도 쭉 개장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이쪽이 지금 영종도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구배터입니다. 물론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면 그쪽이 또 사람들이 몰리겠지만 구배터가 지금 주말에는 사람이 영종도에서 가장 많아요. 여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중구니까 중구 쪽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단계의 그 지역의 뭐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굉장히 잘해요. 여기가 원래 이제 그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계약되어 있었는데 LH랑 그게 만료가 되어 가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재계약을 하고 또 주변에도 주차 자리를 최대한 마련해서 근데 그게 행정 차원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그럼 거기에 그냥 요 구배트에 뭐 식사를 하러 온다든지 쉬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무료 주차가 다 돼요. 무료예요. 당연히 그 지역 온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곳이 잘 없죠. 무료 주차가 잘 되는 곳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주말이면. 오늘도 아마 난리였을 겁니다. 오후에는. 여기도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외국인들은 또 여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웃기게도 막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저기 가면 이제 회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회센터 거기 아예 그냥 목적지를 회센터로 찍어놨어. 외국인들이 도대체 이거 방송에서 보나 어디에서 보는지 회 먹으러 엄청 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 맞은편에 이제 카페도 건물 엄청 크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사진 찍고 좋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고 내국인도 뭐 많이 관광 오고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그러는 곳이라서 당연히 네, 서울 쪽 복귀콜은 꽤나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좀 한가해요. 근데 주말 특히 오후 시간대는 콜이 굉장히 많이 떠서 웬만하면 저는 아마 서울콜은 어렵지 않게 복귀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래도 콜을 우선으로 받는 가맹 기사님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비가맹 기사님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겠고 가맹 기사님 중에서 이제 콜을 많이 수락해서 콜 수락률이 높아서 뭐 최우선으로 콜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쪽을 이렇게 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배터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기사님이면 거기 가면 뭐 칼국수나 유명한 식당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 무료겠다. 좀 걸을 겸해서 주차해놓고 아니면 거기 갓길도 주말에는 그냥 다 불법 주차 아닙니다. 횡단보도나 이런 데만 빼면 다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세워놓고 뭐 유명한 칼국수집이나 뭐 식당 가서 잠깐 뭐 식사하시고 조금 콜 쪼고 쉬다가 걷다가 산책하다가 콜 딱 뜨면 잡고 이제 서울로 바로 나가셔도 되겠죠. 네, 여기서 그 고속도로 올리는 건
조금 거리는 있지만 뭐 도로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갔는데 영 없다. 그러면 뭐 다시 쭉 바로 올리는 쪽으로 가면 당연히 신도시 쪽으로 영종 저 신도시 하늘도시 지나가니까 그쪽에서도 뭐 혹시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구읍배터 근처에도 숙박업소 같은 것들도 많아서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올 연말이 지나면 여기가 더 좋은 게 뭐냐면 보시면 여기 구읍배터에서 저기 위쪽이 있죠 위쪽에 화성파크 드림오션 뭐 브릿지 있는데 저기가 뭐냐면 자 제3 연육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도 가고 사람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세 번째 영종도와 인천에 다리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25년 12월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뭐 지나가시다 보면 이제 웬만큼 많이 올라간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그 인천공항을 서울 기사님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서울 할 때 이제 많이 했으니까 코를 쫄려고 그러니까 복귀코를 기대하려고 하면 이제 성도로 가거나 영종도 안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뭐 사실은 김포로 바로 쏘거나 아니면 송도 한번 훑고 간다. 자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도심지를 쭉 훑어가면서 가는 건 사실은 확률이 거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아주 소수의 기사님들이 이제 인천 가로지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너무 불편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훑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수원에서 훑고 저기로 해서 영 없다 그러면 뭐 분당 쪽으로 쭉 훑으면서 뭐 거기까지 없으면 물 먹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그 정도면 웬만하면 이제 달리거든요. 손님이. 그래서 이렇게 도심지로 쭉 훑으면서 갈 수 있는데 의외로 인천공항 싫어하시는 기사님들이 이유가 그거죠. 훑으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 복귀코를 쪼아볼 수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송도 정도가 좀 있고 근데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이 세 번째 다리가 생기면 이건 어디냐면 이게 경로가 진짜 좋아요. 저기에서 왼쪽에 저기 있잖아요. 남청라 위에 저기 봉오대교 쪽으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 딱 당연히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것도 그 빈차로 지나갈 때는 무료겠죠? 아마? 그러면 무료로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면 바로 위에 청라를 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송도 훑듯이 내려서 청라 한번 쑥 훑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쭉 가다가 청라에서 없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다가 부평에서 또 한번 쭉 훑고 그 다음 부평에도 없다 그러면 옆으로 가서 이제 부천 쪽으로 쭉 훑고 여기까지도 없다? 그러면 그냥 신월적으로 해서 쭉 해서 이제 뭐 서울에서 영업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진짜 운이 없게도 청라, 부평, 부천 이 정도를 지나는데 서울의 카카오 가맹 기사님이 복귀코를 못 받는다?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훑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오시더라도 서울 기사님들이.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뭐 송도 아니면 그냥 빈차로 김포 쏘는 그거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쪽으로 훑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을 것이다. 연말 내년 초부터는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송도를 훑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면 저기 보시면 뭐 다른 일반 주택 지역이야 아무래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물론 그쪽에서 콜이 뜨게 하는데 결국은 확률이고 아무래도 주말 뭐 이를테면 그 금요일, 목요일 요 오후 시간대에 의외로 서울콜이 꽤나 뜨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연세대 있죠. 그 다음 밑에도 뭐 뉴욕 주립대 뭐 외국 대학교 좀 있고 그 다음 밑에 가톨릭대 뭐도 있고 그 다음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인천대 있죠. 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목요일 오후에 수업을 다 정리해 놓고 금요일 수업을 없이 만든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수업 있고 금요일 오전 정도까지 수업 있고 오후에 수업 없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후 정도가 되면 서울로 쏘는 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쭉 훑어보면 복귀콜이 뜰 가능성이 있겠죠, 학생들. 그리고 의외로 연세대 저기 국제 캠퍼스에서 뭐 그게 행정 처리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신촌 연세대로 가는 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도 한 3번인가 2번인가 모신 적이 있거든요. 한 3번 넘은 것 같아요. 의외로 학교 그 신촌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콜들도 저기 연세대 그 송도 캠퍼스 쪽에서는 꽤나 나온다. 당연히 서울 기사님 가맹이시면 저쪽에서 네, 복귀콜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주 중에 오후 시간대, 오후 늦은 퇴근 시간대라고 한다면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저기 왼쪽에 보시면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어차피 여기 송도는 저기 오른쪽 하단이 기업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 좀 많고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그런 공장들 근처 쭉 한번 쓸고 가면 당연히 거기 퇴근콜은 꽤나 나옵니다. 뭐 저야 뭐 솔직히 차가 막혀서 안 하지. 그쪽에서는 뭐 주중 평일 오후 퇴근 시간대는 교대 퇴근 시간대는 네, 서울콜이 꽤나 뜹니다. 근데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본 건 많아요. 당연히 서울 기사님 입장에서는 퇴근 시간에는 네, 주중에는 편하게 달고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송도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디 가서 이제 센트럴파크나 이런 데는 솔직히 별로 안 뜹니다. 그러니까 센트럴파크나 거기 근처 중간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보면 가끔 이제 서울 기사님들 그냥 정차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선 콜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거기는 인천 기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뭐 컨벤시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쪽은 행사 있는 거 경우 아니면 호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오히려 시간대에 따라서 충분히 맞다라고 하면 이쪽들 대학교 학생들이 있을 그 시간이나 아니면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저 공장들의 퇴근 시간대 그때 하면 서울 쏘는 기사님 분들이 계셔서 그쪽 맞춰보셔도 되고 그 다음 주말에 오후나 늦은 시간에는 저기 위에 보시면 저 연세대 캠퍼스 옆에 왼쪽에 뭐 아시겠지만 송현아 있죠.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고 그 뒤에 트리플 스트리트. 그러면 그 뒤에 트리플 스트리트 거기가 주변은 주말에 이제 주차 가능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열린 곳들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도로에 갓길에도 주차가 가능하니까 거기 그냥 적당히 주차해놓고 뭐 그 어차피 상가니까 식당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잠깐 식사하고 쉬다가 거기에서 콜을 쪼면 당연히 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아니면 저기 트리플 스트리트 저기 큰 상가니까 거기 사람 요즘 엄청 많습니다. 외국인도 많아서 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카카오도 있지만 우버도 아무래도 뛰어보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기도 괜찮습니다. 주말에 오후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서울 복귀콜도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 이건 기사님들이 잘 모를 거예요. 뭐 앞에 얘기 드린 거야 뭐 그래도 인천공항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건 모를 거예요. 자, 인천항입니다. 근데 인천항 중에서도 일반 인천항은 요즘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면세품 있잖아요. 그 가져가는 이제 중국 딸공 그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다시피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일반 중국에서 오는 그 여객선은 뭐 손님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천 기사님들도 인천항 저기 일반 터미널은 거의 안 가요. 가도 대기하는 택시 자체가 없습니다. 저기는. 그 정도로 가끔씩 콜이 떠서 저도 한 지금까지 운행한 거 보면 한 10번 정도는 운행했는데 진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직원도 안 보이고 손님도 없고 그냥 대기하는 기사님도 거의 없어요. 뭐 가끔 이제 쉬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손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크루즈가 있어요. 크루즈는 저 중국에서 오는 배와 다릅니다. 크루즈는 그냥 쭉 각 대륙별로 돌면서 손님을 모아서 그분들이 여행하면서 이제 각 대륙에서 또 설 때 뭐 내려서 그 주변에 공항에서 바로 자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게 다 같이 타고 가서 다 같이 내리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릴 사람은 내리고 타고 갈 사람은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 내리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죠. 주말이나 자 오전 시간대에 송도 출근 많죠. 서울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송도로 와서 송도에 손님 내려드리고 마침 날짜가 아달이 맞는 날이면 저 크루즈 터미널에 가면 돼요. 그러면 서울로 복귀 가는 손님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인천공항 가는 콜이 떠요. 그럼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천공항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콜, 명동, 강남은 진짜 넘쳐나요. 진짜 원하시는 동 수준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원하는 호텔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길 추천드리는데 자, 요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기본적으로 저기는 7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손님이 내립니다. 손님 교대 시간이라서 보통은 7시에서 10시. 다를 때도 있지만 그건 또 나중에 저는 뭐 거의 저기 크루즈 들어오면 무조건 갑니다. 일부러. 그 주변에 배 보는 것도 재밌고 해서 갑니다. 근데 보통은 7시에서 10시에 교대가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를테면 6시, 5시 개포동이나 이런 데서 손님이 타셨다. 그러면 인천공항 갈 때 당연히 저기 밑에 강남 순환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인천대교로 넘어갈 거잖아요. 영종 말고. 그러면 요때 넘을 때 뭘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 습관적으로 여기 딱 이제 바다 지나가기 시작할 때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요 인천항. 그러면 저기 위에 보이는 2개 있죠. 2개를 해놨는 저건 중국 배들이 서는 거예요. 자, 저 배들은 작아요. 그러니까 저 배가 있는 경우, 저건 뭐 거의 매일 있죠. 근데 저 배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날은 아니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손님 없어요. 근데 크루즈는 세우는 방향이 달라요. 크루즈는 저기 오른쪽에 가로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길게 큰 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방향이 제가 요거 보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요건 크루즈구나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길고 주로 깨끗한 흰색에 뭐 그렇습니다. 뭐 외국 이름도 막 써 있고 중국 왔다 갔다 하는 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인천대교를 넘을 때 딱 보여요. 오른쪽에 보면 기사님들이. 근데 이게 저기 위에 김포 쪽으로 해서 올 때는 영종대교 넘을 때 잘 안 보여요. SUV는 가장 꼭지점에서 내려갈 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는 어차피 머리에서 다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SUV는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 때, 서울에서 갈 때, 서울에서 인천공항 올 때 말이죠. 근데 이쪽, 그러니까 인천대교 쪽 지나갈 때는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딱 가다 딱 보고, 있네? 근데 내가 지금 6시야. 한 7시야. 그러시면 인천공항에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어차피 빈차니까 요금 안 내죠? 요금 안 내고 와서 여기 내리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복귀콜 입장에서는. 요거 아는 기사님들은 주로 이제 여기는 서울 기사님들이 안 올 거잖아요. 여기는 인천 안에서도 굉장히 안쪽이니까. 근데 의외로 보면 아시는 센스 있는 기사님, 서울 기사님들이 종종 차가 보여요. 근데 많이 안 보여요. 주로 인천 기사님이고 대부분은. 아니면 콜밴 기사님들은 이제 정보 공유하니까 그날 좀 오시는데 대형 택시 기사님이랑 대부분 이제 인천 차죠. 근데 센스 있는 기사님들, 서울 기사님들은 요거 아니까 딱 오세요. 그래서 요것도 미리 알아놓으시면 이게 배가 많이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정표예요. 이게 또 변경될 수 있지만 저기 보시면 6월만 하더라도 6월 3일, 6월 7일, 6월 24일 3번 들어왔죠. 당연히 보면 시간이 8시, 6시 반, 8시. 보통 이렇게 오전이잖아요. 다 9시 반, 7시, 8시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7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사람들이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늦으면 한두 시간 조금 더 늦겠고. 6월만 해도 3번. 7월은 한 번밖에 없네요. 8월 하나, 둘, 셋, 3번. 9월 2일, 9월 13일, 9월 23일, 9월 23일 꽤나 있죠. 그래서 의외로 꽤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뭐 한 달에 한 3번이라고 하면 괜찮죠. 특히 이제 마침 그날 송도 출근 손님 아다리 되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아시면 송도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송도에서는 가까우니까 가면 바로 또 명동이나 주로 이제 관광객이거든요. 그래서 명동이나 강남 호텔로 갑니다. 그럼 바로 이제 아다리 되고 복귀 따당하면 꿀이죠, 그날.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택시라는 걸 해보면 정답을 몰라요. 보통 이제 택시를 한 몇 년 안 되면 뭐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이런 착각을 하죠. 근데 택시라는 게 결국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확률이에요, 확률. 우리가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이면서 계속 가두리해서 확률을 높여가면 결국 우리가 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유리하게 매출을 찍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도 꼭 손님이 나온다, 복귀가 뭐 따당 잘 된다 라는 것은 없죠. 근데 여기 나오면 확률이 있고 저기에서 확률이 있고, 자, 이런 확률을 최대한 많이 알아놓으면 우리 기사님 입장에서 최대한 공차를 줄이고 돈을 많이 버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덜 일하고 돈을 더 버는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주말 저녁, 뭐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좀 늦은 시간에 인스파이어에 행사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일정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다. 거의 매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후반부터는 해수욕장 개장하니까 뭐 금, 토, 일 오후 시간에는 서울 복귀콜이 꽤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 주말 구배터도 인기 있다. 주차도 편하니까 뭐 여유 있게 있으면서 복귀콜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중에 퇴근 시간에는 그 성도 쪽으로 쭉 해서 뭐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그 셀트리온 같은 쪽 훑으면 복귀콜이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목금 오후 시간에는 인천대나 연세대나 이런 쪽 대학 쪽에서 서울로 집으로 귀가하는 이들이 있다. 아무래도 돈 있는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강남이나 이런 괜찮은 위치 쪽으로 바로 강남 서초 쪽으로 복귀하는, 그러면 당연히 저기 강남 순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 연세대 신촌으로 걸리면 좀 고달픕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선, 만약에 아침 이른 시간에 서울 오는데 인천대교 쪽으로 온다. 강남 저기 개포나 뭐 밑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강남 순환 타고 온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인천대교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인천항을 한번 훑고 보면 크게 크루즈가 있으면, 혹시 오전 시간에 그러면 한 9시, 8시, 9시 전이라면 손님 내려드리고 거기 가보시면 서울 따당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이 명동, 강남 호텔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이 정도면 나름 정보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외에도 뭐 조금 더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서울에 있고 서울 기사님도 인천에서 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따당해서 빈차를 줄이는 게 우리가 개인 차원에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도 그렇고 세금도 덜 들어가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손님이 줄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결국 우리 인천 기사님들도 서울 가서 좀 복귀를 따당해서 연결 잘 되면 좋잖아요. 자, 이것도 얘기 드리면 뭐 서울 기사님들이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주말에는 그냥 명동 가면 콜이 미어 터집니다. 제가 이거 그 녹화를 해놨나? 그 그젠가 어제가 토요일이죠. 그 명동을 갔어요, 손님. 원래는 저는 서울을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 카카오콜을 몇 번 놓쳤어요. 짜증나서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러니까 뭐 잡혔는데 이게 또 저는 당연히 영종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기 명동 가는 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동을 갔죠. 명동 가고 카카오콜이고 카카오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카카오로 끄고 그 우버로 띄웠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얘기 드리면 그때 복귀콜이 몇 개를 받냐면 제가 짧은 시간이에요. 한 5분 됐나? 그 남대문 시장에서 손님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유턴 안 되니까 저기 밑에까지 가서 그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 그쪽에 소방본부 그쪽에 차 세워놓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갔는데 거기 지금 다 막아놨대요. 차 못 세우게. 그러니까 뭐 갓길에 일단 세워놓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세워놓고 다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한 5분 6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5분 6분 사이에 우버에서 콜이 인천공항 가는 콜이 7개인가 8개인가 그 정도 떴습니다. 근데 뭐 고를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위치를 대략 아니까 서울 거기 한참 뭐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위치의 콜을 골라서 인천공항 갔을 정도로 우버는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인천 기사님이라도 뭐 가맹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 어느 분이 댓글로 물어보셔서 사실 카카오 가맹이 우버 비가맹을 운행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건 기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근데 뭐 비가맹이신 분들 중에서 우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우버 비가맹도 하십시오. 주말에 저기 뭐 명동이나 이런 쪽은 진짜 콜 미어 터집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뜨는 것 같아요. 저는 인천차니까. 제가 서울차였을 때는 그렇게 안 떴거든요. 인천공항 콜이. 그래서 와 이게
뭐 솔직히 예상은 하고 원래 이제 하긴 했지만 야 이건 확실하게 내가 예상했던 게 맞구나, 장점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기사님들도 가급적이면 꼭 우버 비가맹으로, 가맹은 뭐 싫더라도 일반이신 분들은 우버 비가맹으로 가입하시고 서울에서 강남, 주말에 강남 호텔 쪽, 뭐 저기 고속터미널이나 아니면 신사동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 많이 묵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복귀할 때 인천공항 갈 때 뭐 우버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명동, 뭐 아니면 명동 지나가더라도 건처면 무조건 명동 쪽으로 훑으면서 가면 거의 주말에는 골라 잡을 정도로 콜이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우버를 꼭 까셔서 합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 굳이 김포처럼 저렇게 벽을 세우고 서로 이렇게 으르렁 대봤자 좋을 게 없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해보고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해서 또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지역들은 서로 신고하지 마요. 그게 법이 좀 예전 법이라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지키는 기사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봤자, 우리 기사들끼리 그래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지 좋을 게 없어요. 너는 그럼 법 100% 지키냐라고 하면 우리 기사님들 솔직히 법 100% 지킨 기사님들 있습니까? 운행하는데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좋게 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손님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손님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 모셔서 어떻게든 버스나 지하철로 옮겨가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경제가 나빠지면 결국 뭐 우리 택시의 인기는 좋아지지만 결국 지갑이 얇아지면 택시 뭐 10번 탈 것도 5번 타고 지하철, 버스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 적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복귀콜 같은 것들이 자기 지역에서 복귀콜이 잘 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라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비 오네요. 전 낮에 2시, 1시, 2시까지 바짝 하고 운행 마무리했습니다. 그것도 내용 재밌습니다. 제가 인천의 우버가 확실하게 뭐 서울보다는 별로겠죠. 근데 오늘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행 그 결과를 뭐 내일 영상이나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인천은 우버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여튼 굉장히 우버로 괜찮게 제 나름으로는 괜찮게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우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인천에서는 결국은 카카오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카카오의 콜은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카카오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 그게 핵심이에요.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우버를 잘 살리면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튼 그건 내일 영상에서 또 얘기 드려보죠. 그래서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 비까지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전기택시 후륜이신 분들 밤에 조심하십시오. 자, 안전운전하시고 별일 없이 집에 퇴근하면 가장 잘하신 겁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